붙이지마. 붙이지만 안 해야 된다고. 줄고만 다리를 서서. 붙이지만 안 해야 된다고. 줄고만 다리를 서서. 나영석 PD 아니에요? 나영석 PD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 익숙한 목소리, 잠깐만, 나도 들었는데? 나영석 PD. 영석아! 영석.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니, 이런 대화를 낚다니. 제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니, 이런 대화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영석 PD. 아니 형 여기 왜? 아니, 이런 대화를 낚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니, 목소리가. 아니, 지금 완전 안녕하세요. 대여급이지. 아니, 아니, 좀 시간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갑자기 그. 아니, 영석. 야, 오늘 김태호 PD하고 전화 연결하고. 그렇죠. 우리 영석 PD하고 이거 지금 인터뷰하면은 이거. 아니, 우리가 왜냐면 밖에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비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 오늘 상암 하다가 지금 이게 TVN 쪽에 있어갖고 좀 부러운 거거든요, 일단. 아니 저는 저희 오디오 감독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이 하거든요. 우리 솔린이 여기. 맞아요. 솔린이. 야 솔리마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가 형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잘 됐네. 잠깐 지금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뭐 가볍게 그냥 토크 좀. 네, 토크 좀. 그래. 잘 됐다. 야, 진짜 이거- 야, 우리 또 영석 깜짝- PD 좀. 네. 잠깐만,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N의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네. TVN의 우리 예능의 왕. 그렇지. TVN 예능의 왕.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대형 개그맨이 있다면 예. 대형 PD님.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뭐 도전해 진짜 보겠습니다. 이분이 움직이면 네네. 대한민국 예능이 들썩거립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섭외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예. 저에게 조용히 그만. 우리 저 나영석 PD 진짜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봬요. 아니, 내 프로그램에서 나영석 PD를 본 거는 완전 이제 저기 조연출 때, 그죠? 그쵸, 저 완전 어릴 때는 막 예. 다 막 옮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같이 찍고 봤는데 이 형 프로 할 때 갑자기 나갔다가 뭐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영석 PD가 메인 PD가 되시고는 저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 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그 근황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제 그제 월화 신서역이 첫 녹화 했어요. 맞아. 그 기사 봤는데 그 지금 국내에서 뭐 녹화를 하신다고. 어떻게 녹화 잘 됐습니까? 네, 녹화 뭐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PD님이 이 정도로 재밌게 잘 됐다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계셨어요? 어제 녹화 뜨고 들어왔더니 서울에 온 게 이제 뭐 밤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왔구나. 네, 아까 점심 때쯤 출근해서 여기 또 이번에 삼시세끼는 방송 중이거든요, 아직. 맞아요. 그래서 거기 편집실 들렸다가 또 그 아이슬란드 간 맞아. 새끼라고 그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편집실에서 또 담당하는 신우정 PD랑 얘기 좀 하다가 아니,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이 TVN의 예능이 이렇게 진짜 꽃을 또 피운 데는 네. 우리 나영석 PD와 뭐 물론 또 나영석 PD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그렇죠, 출연진 그렇죠. 분들이 계셨지만 뭐 진짜 어마어마한 또 공을 세우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영석 PD가 이렇게 뭐 예능을 계속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 좀 이유라고 할까요? 많이들 좀 질문을 하겠지만 뭡니까? 진짜 내가 형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나영석 PD,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얘기.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의 궁금하잖아요. 나영석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하지 말자. 말자. 그러고 다른 걸 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근데 솔직하다. 아 솔직해. 아 남들 솔직해. 봤을 때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하더라도 예. 욕 좀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 세긴 세도 잠깐은 잠깐이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그렇죠. 예. 예. 또 국내 여행을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그래도 국내를 또 가면 그거는 정말 그건 나쁜 놈이니까 하지 말자. 해외를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는 포맷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누굴 모시고 가면 가장 즐거워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다 이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네. 시작은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좀 잘하던 걸로 하자 했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우리 유호진 PD가 이제 이적을 해서 오늘 뭐 첫 방송이 된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우리 뭐 유키즈에도 살짝 좀 뭐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유호진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있습니까? 글쎄요. 안 해봤던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여기 와서 만났는데 네.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에 약간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덧붙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얘기하세요. 예. 저는 사실 프로그램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시청률적으로든 솔직히 얘기하면 시청률이 솔직하다. 솔직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도 저희 3명만 앉아있지만 여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그래. 걸고 있잖아요. 자기의 맞아요. 어떤 직과 커리어와 모든 걸 걸고 사실 형도 그렇고 내가 맞아요, 막 맞아요. 예를 들어 재석이 형한테 형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나 같이 해요 그랬는데 잘 안 되면 이 형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난감하고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자라는 좀 네,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저는 이것도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얘기하세요. 이게 나영석 PD님 프로그램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와서 저분을 왜 섭외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막상 보면 진짜 저런 매력 때문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캐스팅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보고 좀 하시는지. 혹시나.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저 친구를 섭외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 그 캐스팅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다. 솔직히. 그렇구나. 왜냐면 솔직해. 물론 뭐 승원이 형과 혜진이 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캐스팅을 하지만 더 잘 어울리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세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거리를. 네. 절대 당분간 너랑은 줄 세영님. 혹시 나영석 PD는 요즘 또 미디어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요? 우리가 좀 아니, 너무- 생각보다 질문 수준이 높죠? 너무 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여기서 달라요. 우리가 나를 지금 여기서는 나를 다르게 봐야 돼, 영석아.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우리 예능이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어딘가? 우리는 where?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박 2일 할 때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구나, 한 9년 전. 그래,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예능 프로 뭐 하면 시청률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약간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그 파이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죠 그때 비하면. 예, 지금 사실 3% 넘어가면 우와 막 요즘 뭐 진짜 만세죠 만세 진짜. 그 정도 되면 엄청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1박 할 때는 뭐 한 20% 넘어야 한 대박 그죠? 앞이 1로 시작하면 네. 아 이번엔 열심히 뭐 안 했나 보다. 그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TV를 안 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더라고요. 텔레비를. 그래요? 그러니까 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제 TV밖에 볼 게 없었는데 요즘 또 너튜브도 보고 맞아요. 무슨 OTT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플랫폼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저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제 아이슬란드 간 새끼가 5분 편성이 돼가지고 저것도 뭐 또 새로운 시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올드 미디어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래요. 아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보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편성도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도 좋겠다. 가능하게 한번 해보고 나영석 PD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영석 PD니까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영석 PD가 그만큼 했잖아요. 지금 요즘 뭐 진짜 TVN 예능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TVN 예능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나영석 PD가 정말 잘한 거죠. TVN의 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수! 행가리를 쳐줘야 돼요, 사실은. 누가 행가리 쳐줬니, 영서가? 네, 우리 혹시 나영석 PD의 개인적인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고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는 좋아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실패하고 잘 못하면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칭찬이 또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점점 그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막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봐요 저런 거 해봐요 해와도 옛날에는 그래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은 그거 했다가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뭐 저거 했다가 또 이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쓸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가면 그래도 더 좀 새로운 거 해야지 하고 갔다가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방어적으로 자꾸 이게 성공의 맛을 들여서 그럴까. 좋다. 지금 지금 저 타이틀 나왔어. 나영석 성공의 맛을 보다. 왜냐면 예전에 여정 쌤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한번 실패해봐야 진짜 좋은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참 본인도 뭔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욕구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늘상 또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완전 있어요. 완전. 아니 그럼 그걸 한번 왜냐면 PD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있잖아요. 분들이 있어서. 좀 이분들에게 좀 나영석 PD가 조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좀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찍고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 하나 이 두 개를 들고 오시면 왜냐면 하고 싶은 거에만 막 몰입해 있다가 괴로워지는 PD들을 저는 되게 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원래는 코미디 가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런 형들이랑 또 버라이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네 또 해서 옮겨갔다가 또 리얼리티 쇼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저는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유연한 생각을 사람.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좀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혹시 있어요 나영석 PD는요?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호동 씨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뭐 불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형은 저런 스타일이지 그 되게 제가 인간적으로 막 알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네요.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갓 입봉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연이 끊길 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아 맞아 저 형이 옛날엔 뭐 했지? 나랑 1박 2일도 했었지. 그럼 그 전에 뭐 했지? 그 전에 씨름 선수였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뭐 재석이 형과 막 같이 어쨌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거 진짜 대단하네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많은 부침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이렇게 코끼리 코 도는데 묘하게 또 그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본인이 주인공인 어떤 컨텐츠를 컨텐츠. 만들었어요. 첫 자막을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영석 PD가 주인공이에요. 네. 글쎄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과연 그의 인생. 사실 예능 PD들이 없이는 못 사는 자막이 몇 개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아, 그렇네요. 과연 점점점 물음표. 한편 한편. 아, 그런데 이때 아 역시 예능 PD다 보니까 예. 예능에서 자주 쓰는 자막. 네, 인생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과연이네요, 과연. 과연 아니 네. 사실 이게 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이제 나영석 PD가 좀 그러시면은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우연히 만났으니까 한번 또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저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연봉이 작년 아니 그래서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좀 아니 근데 아니 내 주변에도 막 방송국 PD님들이 막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술렁술렁 됐어요 이게 돈 좀 받았어요? 돈 좀 받았어요? 아니 그럴만해 아, 그럼요. 아, 그럴만해. 사실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아, 성과 그럼요. 아닌가요? 아니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TVN도 그렇고 그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냈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사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매년 저렇게 그렇죠, 큰 그렇죠, 돈을 그렇죠. 뭐 물론 근데 큰 돈이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네. 뭐 연봉은 아니고요. 그날 뭐 그 기사 났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현지에서 먹힐까 하는 이우영 PD랑 당구 치고 있었거든요. 옆에 상암동에서 저녁 먹고 그래서 이우영 PD가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초코치를 하고 기사를 눌러봤는데 그 기사가 이제 어떤 거죠? 걔가 큐대를 내려놓더라고요. 미치겠다.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복도에서 어쨌든 후배들 만나고 해도 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 설명을 한다고 내가 뭐 그런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받기도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막 민망하기도 하고 뭐 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상황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이제 뭐 한 해 연봉이 그렇지, 연봉이 아니고. 그거죠. 예. 괜한 얘기 또 꺼낸 거 아닌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집실 어딘지 다 알아요. 들어가셔서 직접 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 아 그렇죠. 그렇죠. 나 직접. 네. 자기한테 막 뽀샵하고. 네네네.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그래. 아 좋습니다. 아.
이게 곳곳에 많네. 이게 저희가 여기 뭐 저기 보니까 어디 그 사무실인 거. 이게 예능국 사무실인 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시죠? 이런 거 진보 문화. 아, 딴 데도 이런 거 갖가지 소품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매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케치북. 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라든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딱 보면 이게 뭔지를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왜 있는지 알아요? 이런 게 왜 있는지 알아요? 왜죠? 이제 어떤 세트나 아니면 어두운데 뭐 이렇게 막 살펴보는 출연자들이 그 프로그램이 약간 느낌이 오네요. 아유 정종현 PD. 축하합니다. 당신은 더 지니어스 세 번째 시즌에 초대되었습니다. Choose your society. 안녕하세요. 아 정종현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왜 이거를 여기다 켜놓고 있어요? 아 이걸 왜 켜놓고 있어? 예? 저도 처음 듣는 거. 여기 보니까 이제 방송 일수가 쭉 붙어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영양제들이 많은 걸 봐서는 왜냐면 거의 밤새 회의도 많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책상을 보면은 그게 좀 나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네, TVN의 정종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탈출 시즌 3를 연출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조심스럽지만 감히 스타 PD님이라고 좀 말씀. 예. 지금 정말 대타출은 그 정말 매니아층이 확보가 그렇죠. 정확하게 돼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이분들의 팬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대탈출은 처음에 어떻게 좀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네. 매니아 성향이 그러니까 약간 그 조정현 PD님은 좀 이제 심리 버라이어티 그렇죠. 예전에 하셨던 게 지니어스나. 그렇죠. 저는 이제 정통적인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능이 할 수 있는 좀 다른 재미를 개척하게 된 건데 시청률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은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대탈출은 좀 이제 그런 결과를 좀 내자고 사실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제 그동안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욕심을 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빅 연예인들과 작업하는 걸 사실 좀 힘들어요. 왜요? 지금 강호동 씨하고 하고 있잖아요, 호동 형이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약간 제가 호동 형 이제 가끔 뵈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뭐 좀 나아요. 이거 낫지. 근데 아까 하려고 하는 말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근데 이런 식이면은 대탈출 연출하기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PD님하고 스페셜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또 아부하는 거 봐. 이거 또 자기 대탈출 뻔이라고 아니. 아유, 땀을 흘리시니까. 연예인 앞에 있으면 이렇게 땀이 납니다. 연예인 있으면 땀을 흘리거나 땀이 이쪽에서만 계속.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거기 괜찮아요? 거의 뭐 에어컨 땀이 거의- 여기서만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잘해보려고 빅 연예인하고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예능인들을 섭외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누가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이 대탈출을 좀 하시면서 스타 연예인들에 대한 거리감이 조금은 그러면 그럼요. 뭐 네, 그죠. 자신감이 생겼죠. 호동이 형님하고는 좀 편안하게 평소에도 뭐 전화해서 형님 뭐 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그 의견을 좀 주고받고 네. 좀 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탈출 1 하고 시작한 지 한 2년 좀 된 것 같은데 통화를 한 3번? 아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초반에는 호동이 형도 종종 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 상황 물어보시고 이랬는데 그쵸. 답을 못 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전화 잘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상대방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얘가 그렇죠. 불편해하니까. 왜냐면 나영석 PD가 진짜 천재 PD는 우리 정종 PD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모르셨어요? 저는 네 네. 거의 뵌 적이 없고 한번 신입사원 면접을 같이 한 방에 둘이 이렇게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또 땀 얼마나 흘렸을까요? 진짜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 있는 게 훨씬 편해. 둘이 있는 것보다 뭔지 알아. 예. 뭔지 알죠? 알아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 훨씬 편할 네,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다. 뭐 이렇게 막 말을 걸어주시다가 서서히 이렇게 포기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나영석 PD가 벌 테니 종현이는 돈을 써라. 예, 이런 얘기도 또 있다고 그래요.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고 구찌 루이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아버지가 다 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여름엔 덥게 정말 여러 가지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막 진짜 그럴 정도로 막 복잡하고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보통 어떻게 좀 탄생을 하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즐겨봤던 컨텐츠들에서 보통 나오죠.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든가 소설, 게임, 뭐 만화 뭐 이런 것들에서 큰 스토리가 나오고 그 예를 들면 어떤 영화나 만화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셨어요? 이번에 1, 2회가 이제 타임머신에 네. 대한 이야기였는데 당연히 백투더퓨처라는 명작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했죠. 세트와 장치를 짜고 나서 이제 우리 세트 감독님에게 좀 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제일 틀린 건 우리는 보통 이 프레임 안에서 뭔가를 구현해내잖아요. 그래요. 이 프레임 밖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막 저런데 막 스태프들 서 있어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이 출연자들의 시각안을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출연자들의 눈에 닿는 곳은 손이 닿는 곳 이런 거는 최대한 진짜처럼 어디도 다 미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 스태프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는데 조금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가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출연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풀거나 내지는 이러면 막 되게 굉장히 답답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시원하진 않죠. 아, 그죠? 좀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주변 분들에게? 아유, 왜 저걸 뭐 풀어? 막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십니까? 뭐 안 하진 않죠.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니 근데 안 들리니까 아, 근데 뭐라 그래요? 바로 여기 답이 있는데 네. 사부작 된다 그러죠.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럴 때 뭐라?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랍이 9개가 있는데 저걸 찾아야 한 되는 3개 열어보고 가는 말어. 거예요. 네. 막 그러면은 막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사부작 돼?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사부작 돼? 오늘 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네네네네. 드리려고 하는데 네. 나의 신인 시절을 그 5글자 정도로 좀 표현한다면 뭐 5글자로 표현한다는 게 좀 어려운 뭐 6글자도 좋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역시 최고의 MC라. 근데 5글자면 5글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근데 뭐 하다 보면 한 글자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돈 받으면서 일 배웠다고. 어. 네. 사실 이 방송 일이 신입 때가 사실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만든 게 바로 눈에 보이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있어서 그리고 뭐가 배우는 시기였어갖고 제가 또 막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막 기계 만질 거 투성이잖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복 받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그 뭐 선택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뭐 대탈출을 하게 된 것도 그래서 강호동 씨랑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기억에 남는 선택인 것 같네요. 호동 형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녹화장을 가면 가는 길에 그렇게 오바이트 헛구역질이 나와요. 왜요? 긴장이 돼서, 예, 떨려서 녹화 망칠까봐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호동이 형이 그냥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박 2일 때 녹화장 가면 헛구역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띵 하고 내가 녹화를 잘해야 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다니. 약간 그런 마인드의 출연자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아 이건 진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렇죠. 전날 또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 자기 전에 두 분 3시간 다 형님도 또 많이 잘 드시고. 자기 전에 3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아침에 좀 브레이크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농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우리 정정 PD 끝으로 요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내 인생의 OST 혹시 깐다면? Don't Stop Me Now 퀸의 Stop me now. 이제 녹화로 가는 날이면은 진짜 긴장감이 엄청 높은데 그걸 들으면은 진짜 기분이 크게 전환되면서 막 불안감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Don't Stop Me Now를 들으면서 우리 대탈출 우리 정재욱 PD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일요일에 방송되는 대탈출 시즌3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예, 우리 신원호 PD를 우리 그 괜찮으시면 덥지 않으세요, 형님? 네, 네네. 벗어요. 네네네. 오농 PD 향수 좋은 거. 향수를 여기 향수를 많이 뿌렸어요. 우리 딸내미가 사준 거. 결혼기념일이라고 아, 따님이 사주신 향수예요. 아 진짜. 언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1월 8일. 그럼 꽤 오래 향수를 쓰고 계신 거네요. 또 대용량인가 봐요? 그렇죠, 보통. 조셉,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네네네. 바빠 지금 신원호 죄송합니다. PD. 네네. 일단 저 신원호 PD는 뭐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2000년 KBS에 입사해서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08 쿵쿵따. 제가 이제 쿵쿵따를 할 때 조연출. 예, 그때 이제 저와 좀 친분이 있었던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 생맥주 쿵쿵따 주유소 쿵쿵따 2004년 올드미스 다이어리, 예, 그리고 스타 골든벨, 2000년 해피 선데이 여걸식스. 여기서 이제 지석진 씨하고 또, 예, 그죠? 그다음에 2009년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 그리고 2011년 드디어 TVN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이게 공교롭게 다 드라마를 합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1988,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야, 응답하라 1988이 최고 시청률이 18.8%, 슬기로운 감방생활 11.2. 하여튼 5편의 드라마가 모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이 대단한데요, 신원 PD. 아니 근데 예능을 쭉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드라마 생각 전혀 없었는데요. 근데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 버라이티에 너무 좀 지쳐 있었나요? 지쳐있던 때라서 이우정 작가를 꼬셔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첫 판은 무조건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거면 좀 다른 걸로 망해보자 싶어서 그래서 겁 없이 사실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처음 한 게 그래서 응답하라 1997.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예상을 했나요? 찍으면서? 아니요, 야, 이거 아니요, 전혀. 좀 느낌 온다 이거. 전혀. 전혀요? 저 한 번도 어떤 작품 그 전에 예능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자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이게 될까 말까 늘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좀 다른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씁쓸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씁쓸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신원 PD 왜 이렇게 조셉을 자꾸 아니 난 잘 된 거 보면 요즘 너무 좋아. 그래서 근데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신원 PD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드라마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사실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병원 드라마를 하는데 의뢰에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의뢰에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건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메디칼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의학적인 그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취재도 많이 했지만 그런 쪽은 배경이고 과정이고 저희는 그냥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작가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지금 농담처럼 진짜 끝나고 의학전문대학원 보낼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취재를 하고 또 지금 이호정 작가 그 글을 쓰면서도 사실 너무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좀 힘들게 쓰고 있고 해서 시즌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일상처럼 남아있는 드라마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드는 작품이라서 큰 틀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서사, 음모 뭐 이런 왜냐면 사실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해리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서로들 막 맞다 아니다 대본이 뭐 유출이 돼가지고 누가 뭐 봤다 예. 막 이런 것처럼 또 의사생활도 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분들의 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있지 예. 않나 싶어서. 아 이거 다 끝난 겁니다. 혹시라도 저는 자기소개라고 있길래 또 여쭤봤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달라고 하죠. 큐카드도 없어요? 아니 아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롭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본에 없는 어떤 진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죠. 여쭤보죠. 리베로 같은 그냥 리베로처럼 편안하게 그냥 진짜 궁금한 거 툭 향수 뭐 쓰세요? 신발이 명품이네요. 뭐 이런 것들. 아니 그 신원호 PD는 저하고 이제 좀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쿵쿵따 시절에 이제 조연출이었고 저는 이제 쿵쿵따 이제 호동이 형이랑 이휘재 씨랑 김한석 씨하고 같이 이제 출연했었죠. 예. 그 시절 좀 생각이 좀 나시죠? 그죠. 저한테는 되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변곡점 같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KBS 입사를 다큐멘터리를 지망해서 그래요? 들어와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조연출 생활을 생방송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능국 파견을 가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네, 그래서 그때 같이 파견을 나온 게 저랑 지금 이태원 클라스하고 있는 김성윤 PD랑 뭐 미스티 했던 모한일 PD나 뭐 이런 동기들이 다 갑자기 예능국으로 다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들 징징거렸죠. 다 저희가 교양 쪽에 있었다 보니까 교양 쪽은 되게 교양이 있거든요. 근데 예능국 온 첫날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이거 표현을 하려면 다 비방용이라서 뭐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싼마이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교양 쪽에 계시면은 아마 여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고 가는 이야기도 예. 어쩜 저렇게 험한 말을 막 하지? 넌 너무 네 말이야. PD가 너무 네 말면 못 써. 적당히 싼 말이어야지.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더 맞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보내달라고 이제 그 때를 쓰다가 거의 처음 그 맡게 된 조연출이 쿵쿵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몰랐네. 너무 예능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진짜 조연출인 줄 알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예능 지원했던 친구는 나영석 PD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능이 받던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곱지가 않았었잖아요. 뭐 지금하고는 또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은 그래도 정말 많이 지금은 예능을 좋아해 뭐, 주시고 근데 그때는 정말 천대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들도 오기 꺼려하는 모습이긴 했죠.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 언제 가나요 말은 하는데 얘긴 했지만 이 프로가 그 당시 시청률이 뭐 분당 시청 50 넘고 막 60 이렇게 갔던 그래요? 때였으니까 몰라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네. 어딜 가나 그 게임을 하고 맞아요. 뭐 술집을 가도 그걸 하고 있고 친구들도 진짜 그러고.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재미거든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사람들이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반응을 해주신다는. 잘 봤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제일 큰 힘이 되는 힘이죠. 거라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그때 쓰던 걸 좀 줄이고 눌러앉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는 방송하는 재미라는 걸 처음 알려준 느끼게 해준 게 쿵쿵따. 야, 저는 교양을 하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냥 예능을 좋아하는 PD인 줄 알았어요. 신원호 PD가. 혹시 유재석 씨를 그 전부터 조금 좋아하셨었나요? 아니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혀 그때는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유재석은 아니, 유재석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제 조연출이었으니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도 다 기억하고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얼마? 맞아. 기억났어요? 진짜? 지금이랑은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그때도 많이 받아.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재석은 유재석이지만 좀 더 이 사람의 잠재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니 재밌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는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았는데 신입 조연출들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 연출 형들은 선배들은 가서 연예인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면 이렇게 한 발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맞아요. 내가 저기 가서 끼는 거 좀 없어 보여.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언어는 그 당시 그 뭐 석윤이 형이라든가 이민호 PD들라든가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옆에 안 왔어요. 근데 꼭 나 혼자 저기 가서 그 당시 이제 담배 필 때니까 담배 피고 오면은 언어가 쓱 와서 형 뭐 만화책 뭐 그거 나 본 거 있는데 형 그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쑥 사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유키즈를 그 어느 날 보는데 자기야 뭐 이런 거 하길래 갑자기 퍼뜩 생각나는 게 그때 1미션이 있었잖아요. 거리 미션. 1미션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 맞아요. 예. 2미션을 이제 메인 선배가 담당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편집 너무 재미있던데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거들었는데 형이 앞에는 자기가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형도 말을 놓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다가와 준 거죠 처음으로.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다가와 준 연예인이라서. 언어가 만화책 선물 줬다니까요 저한테. 요렇게 조그만 백에다가 형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형 제가 얘기했던 그 만화예요. 그래서 그 전집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죠. 21세기 소년 그죠? 네. 20세기 소년. 20세기 소년. 저는 딱 봤을 때 약간 저는 그거나. 야, 그걸 뭘 얘기하니? 가만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20세기 소년이 맞습니다. 그 당시는 20세기니까요. 좋습니다. 아니 그 우리 오늘 공통적으로 저희가 좀 그 만나는 분들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의 OST라고 할까요? 뭐 이제 신홍 PD 좀 내 인생의 OST가 좀 있습니까? 제일 저는 이게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긴 한데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이게 제 최근의 어떤 최근 몇 년 동안의 삶의 태도 같은 느낌이기도 그런 하고. 느낌의 노래다. 저도 이제 늘 일 아니면 없어 하고 이제 막 악착같지만 이제 일밖에 모르고 이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나는 이거 뭐 하고 사는 남들 취미도 있고 여가 즐길 거리도 있고 한데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너무 치열하지 않게 좀 제가 진짜 원하는 가치들을 좀 찾아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일하는 것도 워낙 이 낮밤이 뒤집어져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 못 보내주는 게 뭐 다른 아버지들도 다 그러겠지만 그게 제일 미안한 거고 그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순간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중간중간 그런 지점들을 통으로 이렇게 못 보게 되는 그 시기들이 있어서 6개월, 1년을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그 혹시 신원호 PD의 요즘 가장 큰 고민? 가장 걱정되는 건 현장에서의 어떤 지금 건강 뭐 부분들 그게 걱정돼서 한 열흘 정도 촬영을 쉬기도 했는데 사실 언제까지 또 쉴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일이라는 게 또 이 공사 기한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조심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이를테면은 오늘 밤늦게 끝났으면은 저희 세트장이 이제 그 경기도 일원이다 보니까 숙박을 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 늦게 끝나서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모여야 되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요즘은 그게 제일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고 답답하죠. 연출이라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카메라를 해, 조명을 해, 연기를 해요, 뭐 웃기기를 해요, 글을 써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냥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빌려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감사하고 그래도 뭐 한 명을 뽑으라면 이우정 작가겠죠. 같이 일을 한 지가 15년 정도 됐으니까 예능 때부터. 특히 드라마는 진짜 대본이 다예요. 대본을 갖고 저는 그냥 그림으로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그걸 이렇게 재밌게 따뜻하게 쓰는 작가를 만나기라는 건 사실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인연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겠죠.
another you.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누구시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김영희, 부사님 여기 김영희 PD.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여기 어쩐 일? 30년 드셨다고? 예. 이야. 당스럽. 예, 많이 크셨습니다. 예. 앉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한번 모셨습니다. 가운데 앉으셨어요. 아니 김용희 PD님이 오늘 야 이거 뭐야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익 버라이어티를 창시한 우리 스타 PD의 시조세 우리 김용희 PD님이십니다. 야 이거 제가 시상식이나 MBC에서 우연히 이제 계실 때 지나가다 뵌 적은 있지만 방송 녹화를 PD님하고 한 거는 거의 2002년이 마지막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죠? 일단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유재석 씨가 이제 3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쵸, 저는 PD 생활한 지가 35년 됐습니다. 예, 하고 처음에 사실은 몰래카메라로 입봉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번 거둔 적이 있었고 성공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의 신드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몰래카메라 하고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예요? 뭐냐면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밥을 먹으러 가나 길을 가도 사람들이 전부 몰래카메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어제 몰래카메라 봤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2번 더 했습니다. 2번째 성공한 프로가 대박이 난 프로가 양심냉장고예요. 양심 냉장고. 그 양심냉장고를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도 수근수 양심냉장고 봤냐고. 야, 저기 전 지켜야 돼.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좀 신기한 경험.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는 나는 가수다 했을 때 나는 가수다가 방송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나가수 얘기만 해요. 그리고 길을 가면 나가수에서 그 전날 방송했던 노래가 다 나오고. 흘러나오고. 그래서 야, 진짜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배우들과 함께 예능을 만들고 3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MBC 부사장으로 복귀를 해서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다가 작년에 퇴임을 하고 잠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아직도 자기 소개죠? 와 역대 자기 소개 가운데 그렇죠. 예. 와 나 지금 순간 중간에 내가 뭘 물어봤었지? 뭘 여쭤봤었지? 이제 고민했었어요. 예. 자기소개 틀을 떼주신 거니까 지금. 아, 그래요? 진짜로 자기 소개를 한 거죠? 본인 소개를 하신 거니까. 안녕하세요, 김영희 PD입니다. 예. 편집하십시오. 아니 그 요즘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시나요? 내가 그동안 이제 시청자들의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방송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쉬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아니 쉬는 게 아니고 놀고 있죠. 쉬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고 노는 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영 PD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86년 예능국 MBC의 예능국에 입사를 해서 일밤 얘기했지만 몰래카메라. 2005년 MBC 최연소 국장님. 2011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을 캐스팅해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음악 예능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성함은 많이 듣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일한 거는 이제 제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제가 또 인생에 있어서 책이라는 거하고는 거의 진짜 엄청난 높이의 담을 쌓고 살았는데 진짜 책을 읽읍시다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됐어요. 첫 책을 그 책을 왜 한 달에 한 권 읽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괜히부리만 알고. 근데 그 책을 선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딱
나갔잖아요. 대박이 났죠. 완전히 이 두 분의 활약으로 대박이 나고 막 책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서점에 가면 서점에 아예 한 공간이 책을 읽읍시다 헌정 네, 베스트셀러 그 공간이 있었어요. 저를 그 당시에 왜 캐스팅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별로 웃기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 네, 아니 유재석 씨 지금도 보세요. 이게 폭발적으로 뭘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 개그맨들 그룹 중에서는 굉장히 노멀한 평범한.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대박이 나고 롱런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 왜냐하면 한 번 빵 터지고 나면 그 소재로 이제 고갈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은하게 오래 가야 되는데 굉장히 소탈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마 유재석 씨가 데뷔해서 한 8년 차, 9년 차 됐을 텐데 제가 쿵쿵 따 하고 있을 때인가요? 예. 그때 내가 딱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를 마치고 네, 맞아요. 1년에 그 영국에 연수를 가게 돼 있는데 네. 갔다 오면 내가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유재석 씨를 만났어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유재석 씨는 내가 보니까 차세대 이 대세다. 지금 내가 영국에 가니 미리 내가 말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네. 영국 다녀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유재석 씨랑 하고 싶으니까 나랑 좀 하자. 나랑 하니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영국을 1년을 갔다 오고 나서 기획을 한 게 느낌표였고 느낌표와 코너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책을 읽읍시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만 씨하고 둘이 해라.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1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오셔서 내가 이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뭔데요?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예? 현장에 오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맞아요. 녹화 당일날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요? 네, 녹화 당일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뭔지를 얘기 안 해주신다. 나만 믿어라.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해줘도 준비할 게 없고 준비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만 씨, 이재석 씨가 책을 읽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읽을 리가 없어. 근데 계속 작가를 통해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아니 녹화들한테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필요 없다. 전혀 없다. 나옵니다. 그냥 와라. 나오면 된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실제로 그날 와가지고 대본을 받았어. 그 깜짝 놀라더라고. 지나서 얘기지만 김영희 PD님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서 했지. 다른 분이 갖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진짜 한마디라도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MC로서의 진행력도 많이 좀 진행력이 많이 늘었죠, 사실은. 진짜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 다니면서 실제로 보는 사람 아무나 붙었고 아무나 붙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말을 끌어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제가 진짜 실제로 유키즈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김영만 형님이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 녹화한 걸 보면 제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옆에 그냥 있어요. 만화로 이렇게 나와갖군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죠? 네, 지금 저희들이 탈 지하철에 오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지하철 안에 봉순이 언니를 읽은 분이 계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재석 씨한테는 항상 얘기했어요. 말 많이 하거나 질문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많이 웃어줘라. 너 웃기려고 그러지 마라. 너 웃기려고 그러지 필요 없다. 그냥 웃어주고 들어주면 됩니다. 나름은 제가 그 당시에 쿵쿵따를 하면서 나름 좀 폼이 괜찮았거든요. 나름의 좀 자신감이 있었던 때인데 웃기려고 그러지 마라.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지가. 왜냐하면 이제 2MC인데 김영만 씨는 참 인터뷰를 잘해요. 너무 잘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질문을 하거나 아주 위트 있는 질문을 해서 그냥 아주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가장 감명 깊은 말은 규절은 어떤 구절이 있나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한다.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 잠깐 봐봐요. 40페이지 넘겼네. 야, 나는 모든 책이 40페이지 고비인데. 근데 유재석 씨는 아직 그런 스킬이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질문을 시켜가지고 2MC를 골고루 배분을 하다가는 이 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김용만 씨한테 질문을 몰아주고 정말 재치 있는 리액션을 하거나 좋은 리액션은 다 유재석을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정말 그 진짜 용만이 형이 그 당시에 그 일반 출연자분들, 이 시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생판 길에서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야, 근데 그분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뭔가를 막 너무 이게 마술 같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진짜 실제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용만이 형을 보면서 감탄을 많이 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유퀴즈 시작하면서 재석이 형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지. 같이 다니면 대본이 없잖아요. 대본이 없는데 옛날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재석이 형한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사람 댕기는 거 봐야지. 지금 아무 그런 미련은 없어요. 미련은 없고 이대로 뭐 사는 게 좋지요.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꿈을 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갑자기 꿈 얘기 물어보면서 되게 황당스럽고. 나는 지금 아직 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꿈을 물어보고 꿈이 없으면 빨리 꿈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내가 물어보는 뭐 꿈이 뭐예요 이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아, 약간 부담스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대단한 게 그 뭐냐면 역시 이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게 자기가 물러나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치고 올라서 나도 뭘 좀 따먹겠다 그러고 막 했으면 사실은 프로도 잘 안 되고 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탁 자기가 한 발 물러나주고 밑에서 해주고 웃어주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사실은 유재석 씨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니 사실 저 뭐 이 질문을 좀 갑자기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역대 예능 촬영 현장을 하루 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현장으로 좀 돌아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가수다. 첫 방송 테이프를 딱 넘기고 난 그날로 가고 싶어요. 왜요? 일요일 날 5시 방송인데 편집이 계속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고 늦어져가지고 4시까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때 편집을 담당한 PD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때 매일 밤을 새다 보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 야전 잠바 같은 거 걸치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막 수염도 못 깎아가지고 수염도 다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면서 편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탁 넘기고 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해졌는데 집에 가서 첫 방송하는 걸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여 앞에서 호프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면서 첫 방송 모니터 할까 그랬더니 그럴까요? 해가지고 그 MBC 바로 옆에 호프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한잔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탁 마시고 막 이만 500cc 잔에 막 소주 넣어가지고 한 완샷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에이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호프집은 꽤 큰 호프집이라 이 큰 모니터들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들 주로 많이 틀어요. 거기에 전부 나가수가 틀어져요. 거기 꽉 차 있는데 일요일 저녁이야. 거기 온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전부 휘끌어가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야 이거 대박 났다. 좀 우리가 만든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가가지고 밤새 기분이 좋아서 한잔을 하던 그날. 그날로 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뭐 거기 모이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자. 우리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하자. 대박 내보자.
아니 혹시 지금 우리 뭐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뭐 아쉬운 점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어느 프로가 하나 뭐 가요 프로가 성공하면 가요 프로가 막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그렇지 않은 아주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피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시도가 조금 가능해지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또 시도가 많은 분들에게 그 박수를 받는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